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행정법 관계의 내용, 이런 주제죠. 근데 행정법 관계의 내용이란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아까 우리 행정을 행하는 주체와 그 상대방인 행정객체인 국민 사이에 어떤 이제 법에 적용받는 관계를 맺었을 때 그 관계의 결과 뭐가 생겨?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 주체가 무슨 세금 징수권 같은 거 발생하면 상대방 세금 부과받은 국민한테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고, 그지? 이런 이 아까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이런 거 생기는 걸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에서 그 행정법 관계 내용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자. 교재를 보면 행정법 관계, 다른 말로 공법 관계는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사이에 서로 권리와 의무 관계로 이제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공권, 공의무 그렇게 부른대요. 응? 공권, 공의무. 응. 그런데 각자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 주체가 개인에게 권리를 가지면 국가적 공권이라고 그러지? 개인이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 주체에게 권리를 가지면 개인적 공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응? 또 그 상응하는 말로 국가적 공의무 그러면 우리 공법관계, 행정법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말하고, 개인이 국가한테 부담하는 의무를 개인적 공의무 그러겠지.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 받으면 개인은 어때? 세금 내야 될 납세 의무가 생기지. 그 개인이 갖는 의무. 응? 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 아래쪽에 쌍그룹은 개인적 공권이라는 데 있어. 응? 이게 중요한, 시험에 쓰이는 중요한 부분이야. 자, 우리의 주된 공부 사항은 뭐라고? 개인적 공권.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권리야, 권리. 근데 권리는 우리가 이제 민법상의 권리, 사법상의 권리도 있지만 우리는 이건 행정법상의 권리,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 개인이 국가 등에게 뭐 행정법상의 무슨 조치 해달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응? 그런데 이 개인적 공권 또는 공법 관계에서 권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거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인데,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인데 이게 개인의 이익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거를 사익, 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 자,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부르면 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은 우리가 법률상 이익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말해.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 법이 보호하는 이익,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을 권리라고 한다. 응? 그런데 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 이러한 이익은 법이 보호하고 있어. 개인의 이익을 법이 보호하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법에 이렇게 써 있어. 국가는 무슨 조치를 해야 한다. 근데 그 왜 하라고 법이 써놨냐면 국민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개인은 법이 정한 요구를 갖춰서 그러면 법이 정한 조치 나한테 해줘 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야. 국가가 안 해주면 위법이고 권리를 침해한 게 되고, 국민은 소송을 하고 뭐 피해본 거 배상받고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에게 개인적 공권은 그러한 이익이 침해가 되면, 국가가 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해줘야 될 걸 안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권리 내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을까? 이거 위법하게 이익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또 뭐냐면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이제 뒤쪽에 보면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에서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냐?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 응? 국가 행정기관 등의 조치에 의해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으면 소송으로 구제받을 자격이 없어요. 소송 제기할 자격이 인정이 안 돼. 소송 제기할 자격이 인정 안 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제기 요건을 못 갖춰도 법원이 재판을 거절해. 즉 각하하는 판결을 내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중요한 용어는 요거하고 대비시켜서 VS 대비시켜서 반사적 이익이라는 용어가 나와. 우리 이제 법학에 총부할 때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은 개인이 얻는 이익이긴 한데
반사적 효과로서 얻는 이익. 응?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대응을 해서 이거는 개인이 누리는 이익이라도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이야.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거야.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운 좋게 누리는 이익이야. 응? 그래서 그러한 이익을 누리다가 뭐 더 이상 어떤 조치 때문에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한 누리던 이익을 침해되더라도 침해되어도 뭐 할 수 있어. 그러한 이익이 침해돼도 행정소송 제기할 자격 인정 안 해요. 소송 제기 자격 없대. 그리고 이거는 손해배상 받을 것도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안 된다. 배상해줄 이익도 아니다. 응? 이게 간단한 거야. 응? 이렇게 두 개. 문제는 이제 이거 구별이에요. 구별.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가장 핵심 뭐냐면 개인이 국가한테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조치를 했어. 무슨 법이 정한 어떤 행정 조치를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개인이 자기 피해 입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행정 조치 없애달라.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니까 위법이고 이거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여기 이쪽에 해당하는 이익이면 소송 받아준다고, 그치? 근데 이쪽에 해당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거로 하면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다. 그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게 명확치 않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행정조치로 인해 피해 보면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야 막. 근데 이게 이제 법원은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송 제기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자, 여기 잠깐만 흰색.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여기가 도로가 있다. 응? 큰 길이 있어. 도로가 있고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장사한다. 마트에 마트라고 있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 가게 접으려 그래. 응? 손님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가게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시장이 여기다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줬다? 시장이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조치를 했어. 그리고 또 여기 경찰이 여기 횡단보도도 설치해놨다?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여기 버스 타러도 오고, 그지? 횡단보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손님이 늘어. 그래갖고 얘는 버스 정류장 설치하는 조치와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장사 잘 되는 이익을 보고 있어요. 이익을. 그지? 그래서 얼씨구 좋아라. 자, 또 가자. 가게가 이제 비좁아. 그래서 옆에 가게까지 터가지고 이거 더 추가로 확장했어. 그리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시장이 갑자기 이 버스 정류장을 없앤대. 폐지 조치. 또 여기 횡단보도도 경찰이 없앤대. 여기 사고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없앤대. 그러면 예전처럼 돌아갈 거냐? 사람들 안 모이고. 그러면 이게 손님이 준단 말이야. 그지? 이익 보다가 이익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 마트 주인 A가 시장이 버스 정류장을 폐지하는 조치, 또 경찰이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조치, 이 없애는 조치 때문에 자기 피해보게 됐다. 응? 그거 위법이다.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다. 이거 소송으로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응? 뭐가 반사적이야? 이 장사 잘 되는 이익, 그지? 이거는 어디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뭐냐면 시장이 여기다가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거는 이 국민 A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버스 정류장 설치해 주는 거야? 아니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이 너무 간격이 넓어가지고 이게 불편을 겪구나.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여기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치한 거지. 또 경찰도
공익적 관점에서 여기 이제 설치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 시장이나 경찰기관이 이렇게 설치한 거는 공익을 위해서, 공익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건 아닌데, 이 A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건 아닌데, 그로 인해 A는 반사적 효과로서 이익을 보고 있어요. 이익을 봐. 바로 이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잖아. 그렇지? 반사적 효과로서 얻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아니 시장이나 경찰이 버스 정류장 설치하고 횡단보 설치하는데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사적 얻는 게, 이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란 말이야. 운 좋게 얻는 이익이지, 그지?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 다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공익적 관점에서 이제 여기 버스정 설치가 부적절하다, 횡단보도 설치도 부적절하다, 폐지. 그런 행정 조치로 인해서 A가 누리던 이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침해되더라도 얘는 감수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갖고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다,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없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누렸던 게 아니니까, 그지? 바로 이런 관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이렇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는 거야. 자, 요게 이 파트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104쪽에서 쌍그러 2번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거기서 의의는 읽어보면, 그죠? 의의는 읽고 지나가. 즉 공법관계, 우리 행정법 적용받는 관계에서 우리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주체에게, 국가 등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는 법적 힘, 그랬잖아.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개념이 그 두 번째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이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우리가 공권 내지 권리라는 것도 법이 보호하고 이익인데, 이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고, 그지? 이건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이단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봐. 거기서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에서 동그라미 2번. 자, 공권 권리라고 생각하겠지? 공권 권리는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고, 반사적 이익은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이다.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냐? 권리는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라서 우리나라 법제도에 하면 그런 이익을 침해받으면 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익으로 보는데 반해 반사적 이익은 그러하지 않은 게 중요한 차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냐? 그지? 이걸 어디에 속하는 건지 어떻게 구별할 거냐? 법 봐야 돼. 법 규정 봐야 돼. 법 규정 보면 국가는 무슨 조치를 해야 한다. 근데 그 조치 왜 하라고 법이 써놨냐면 공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도 하라고 돼 있으면 법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법 규정을 봐야 돼. 이게 법 규정이 국가에게 무슨 조치를 하라고 써놨는데 그게 오로지 사회 전체 공익만을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거냐, 아니면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거냐, 이거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야. 응? 근데 그것도 애매한 게 법에 명시적으로 써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조치는 주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뭐 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법이 명시적으로 주민들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에는 뭐 개개인의 이익, 주민 개개인의 이익을 뭐 보호해라, 고려해라 이런 문구는 없지만 왜 이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 국가는 무슨 조치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왜 이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 취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지. 법관이 해석해 보는 거야. 이 규정은 공익만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법 규정을 만든 취지가 해석상 지역 주민 개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하라고 한 규정이다라고 해석상 인정이 되면 그것도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조금 아까 이거 이해했으면 이런 경우 있다. 자, 우리가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 A마트가 있어. 응? A마트. 근데 여기 담배 팔도록 허가된 거야. 담배 판매. 허가 됐어. 허가 받아서 A 담배 팔아. 근데 이 뭐 담배 팔면 돈 많이 버나? 담배 한 갑 팔면 아마 100 얼마씩 남을 거야. 응?
담배 한 갑에 보통 4,500원이니까 아마 뭐 그래 한 1,200원 남겠다. 응? 팔면 한 해 팔면. 근데 담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되게 편하지. 그냥 뭐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갖다가 쌓아놨다가 그냥 내주기만 하면 되잖아. 되게 편하면서도 담배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을 거야. 뭐냐면 담배를 같이 팔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가게로 와. 담배도 사면서 뭐 커피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장사에 큰 도움이 돼. 그래서 서로 담배를 파는 걸 하려고 그래. 그치? 어쨌든 근데 A가 이제 담배 파는 걸 허가를 받아 담배를 팔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가게에다가 여기 B한테 또 새로 허가를 또 내준 거야. 담배 팔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경쟁이 되잖아. 그러면 A는 자기가 먼저 허가를 받아서 담배를 팔아서 장사가 잘 되는 이익을 봤는데 바로 옆에다 또 담배 팔도록 새로 허가를 내줘서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경쟁업자가 또 생겨서 자기 이익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A가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가 B에게 새로 허가를 내준 조치 위법이다.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인 조치다. 이거 취소해라. 행정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느냐 이거야. 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응?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그럼 어떤 근거로 그렇게 돼? 응? 있을 것 같다고? 왜? 허가. 그럼 또 이거 이렇게 생각해볼까? 우리 술집 따닥따닥 붙어있네? 술집도 허가받아서 영업하는 거야. 근데 옆에 또 술집 또 허가 내줬어. 그치? 근데 왜 안 싸울까? 그치? 몰라. 술집도 많이 몰려있으면 장사가 더 잘 되니까 그런가? 뭐 그런 측면도 있겠다. 안 싸우니까. 그치? 근데 뭘 갖고 판단하는 거라 했지? 법 규정. 그러면 이 담배 팔도록 허가하는 이 법을 봐야 돼. 법 규정을 보니까 이게 이제 담배사업법 이런 법이 있어. 그러면 이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법이 이제 A가 소송한 이유도 그거야. 법에 보면 한 가게 한 마트에 담배 팔도록 허가를 내주면 50m를 뛰어서 허가를 내주라고 규정이 있대. 50m를 뛰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 내준 업자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새로 또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야. 이런 걸 이제 거리 제한 규정이라 하는데 하여튼 거리를 50m 뛰어서 새로 허가를 내줘야만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 A는 여기 50m 안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거다. 새로 허가 내준 건 50m를 안 뛰고 법을 위반해서 허가를 내줬고 그로 인해서 자기 손님 줄었다. 응? 자기 이익을 침해하니까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법을 위반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 법을 위반한 행정조치로 법이 보호하는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거야. 아무리 행정기관에 위법한 조치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은 자는 소송할 자격이 없어. 그 문제에 대해서. 응? 문제는 그러면 이 50m 뛰어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50m를 이제 이 간격을 줄여야 돼요. 뛰어서 허가를 내주도록 법이 그렇게만 정해놨는데 이렇게 50m를 뛰도록 법이 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런 첫째 무슨 뭐 담배 산업의 뭐 공정한 담배 뭐 제조 판매 등 이게 공익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뭐 건전한 그 시장 질서 등 뭐 그런 공익적 목적만이 아니라 기존의 담배를 팔도록 먼저 허가받은 업자의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50m를 뛰라고 해놨다는 거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법원이. 그 규정을 둔 목적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업자의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면 이 기존 업자 A의 이익이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법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도 목적이다. 그러면 기존 업자의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 기존 업자는 이 법을 위반한 새로운 허가를 내줘가지고 경쟁업자에게 자기 이익을 침해당한 A는 이거 소송으로 싸울 자격 있다. 소송 낼 자격이 있다. 인정되는 거야.
그지? 법 규정 보고. 근데 이거하고 반대는 똑같아. 우리 동네가 있는데 A라는 업자가 목욕탕 허가 받아서 영업하고 있어요. 응? 목욕탕 영업 허가. 그래갖고 이 동네에 목욕탕이 하나밖에 없어. 손님 다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 동네 사람들, 그지? 그런데 어이구, B라는 업자에게 근처에 또 신규로 목욕탕 영업 허가를 내준 거야. 저거랑 똑같아. A가 아니 이 동네는 주민도 많지 않아서 딱 목욕탕 하나 정도면 충분한데 왜 옆에다가 또 신규 허가를 내줘서 손님 줄게 했느냐. 이거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하고 소송. 이거 A가 소송하는 거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돼. 결론이 왜 안 돼? 여기는 이런 거리를 띄도록 하는 규정 없어. 응? 이거는 그냥 법이 정한 요건만 가지면 다 누구한테든지 요건만 맞으면 다 허가해 주도록 돼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 허가해준 조치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면 보통 허가라는 조치는 요건 구비되면 다 해주는 게 허가야. 너만 해 하고 독점해서 할 권리를 주는 건 아니야. 응? 너만 해 하는 겁니다. 너만 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요건을 가졌으니까 너는 법이 정한 금지 풀렸어. 이제 자유롭게 해도 돼. 이것뿐입니다. 허가라는 조치는. 응? 그래서 독점권을 주는 건 아니야. 단 이것도 허가야. 담배 판매 허가도 똑같은데 요거는 뭐가 있어? 법 규정이. 허가할 때 50m를 뛰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게 중요한 차이점이지. 그 50m를 뛰어서 허가하도록 법이 정한 목적은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업자의 이익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지만 목욕탕 영업과 관련된 건 법이 그냥 요건 갖추면 요건 갖춘 자에는 다 허가를 해주도록 했지. 기존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거리를 띄도록 하는 규정 없단 말이야. 그 거리를 띄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든지 어떤 한 지역에는 한 업자만 허가를 내주도록 규정이 있다. 그런 거는 먼저 허가받은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법에서 한 구역, 일정한 구역 내에서는 하나만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거기다 또 두 번째 또 허가를 내주고 그거는 기존 업자의 이익 침해하는 것에 소송할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구별하는 기준은 구별 기준은 뭐야? 법을 봐야지. 응? 법을 봐서 이 법이 오로지 개인의 이익은 보호하려는 목적은 하나도 없고 공익만을 위한 규정인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나? 이거 법이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건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 기준은 아니까 법 보고 판단하는 건데.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성립 요건이라고 있어. 세 번째 항목이에요. 그렇지? 거기 중시. 그럼 뭐 성립 요건 얘기하는 거야? 개인이 이제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그렇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항목이 개인의 권리, 개인적 공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개인이 국가한테 자기를 위해서 법이 정한 어떤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응? 하나는 뭐래? 그거 밑줄 쳐줘. 하나는 뭐래? 강행법규성, 그지? 강행법규성 괄호치고 뭐야? 국가의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행정 주체의 의무. 응? 그러니까 아주 줄여서 이제 국가 측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의무라는 게 이제 법에서 어느 때 의무가 있어? 뭐뭐 상황이 되면 무슨 조치 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무슨 조치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문구를 보니까 의무로 돼 있네. 그지? 국가에게 A 조치 해야 된다고 의무로 명시해놨어. 그러면 개인은 나 법이 정한 이런 요건 갖췄으니까 나한테 A 조치 해줘. 이렇게 요구할 권리 개인한테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왜? 이거는 하나만 충족한 거야. 국가가 A 조치를 해야 될 의무 있다. 근데 왜 A 조치를 해야 되느냐? 국가가 법으로다가 국가나 A 조치해야 된다고 규정한 목적이 뭐냐? 아까 오로지 사회전체 공익만을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사회전체 공익만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개인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개인은 자기를 위해서 하도록 돼 있지는 않으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없는 거야. 그리고 이 규정의 뜻이 에이주샤라는 이 의무가 이게 공익만 이게 따져가지고 공익만을 위해서 하라고 된 거면 법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라는 건 아니니까 개인은 자기한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 법 규정에 국가가 뭐 해야 된다 의무로 정해놓은 게 개인의 이익, 이걸 이제 우리가 자꾸 사익이라고 한단 말이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걸 이제 사익보호성이라 그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의 의무라 해야 된다. 응?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첫 번째로 국가에게 의무가 있을 것. 그런데 그 의무가 공익만을 위해서 하라는 의무라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니까 개인은 자기한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아직 안 생기는 거다. 그런데 그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공익만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의무일 때 그때 개인은 이제 개인의 이익이 법이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럴 때 개인은 자기한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러면 안 해주면 위법하게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거니까 소송으로 싸울 수 있게 되고 이런 논리 구조란 말이야. 그지?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잘 봐. 동그라미 2번에 사익보호성이라고 돼 있는데 봐봐. 첫째 줄 뭐라고 써 있어? 행정 주체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해해요? 그치? 그러면서 부연 설명해놨잖아. 그 의무가 누굴 위해서라고 돼 있는 의무인지 그걸 봐야 돼. 그거에 따라서 오로지 사회 전체 공익만을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의무라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는 안 돼 있으니까 개인은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 국가에게 뭐 하라고 의무로 들어오는 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의무라고 인정이 돼야 그게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이해돼요? 네. 근데 그리고 하나 동그라미 3번. 3번은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오른쪽에 올라가면 요 옛날식 용어로 의사력의 존재. 자,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재판 청구권 이라고. 재판 청구권 인정돼야 된다. 그렇죠? 청구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자,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졌어도 두 가지가 갖춰졌으면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 개인이 해달라고 요구할 거. 그러면 개인이 국가한테 나를 위해 해줘 신청을 했는데 국가가 안 해준다. 그러면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라도 끝까지 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개인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싸울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이 되고 있어야 진짜 인정되고 있어야 진짜 권리다. 옛날에는 이걸 얘기했다는 그걸 의사력이라고도 표현하고 재판 청구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거 두 가지 외에 이것까지 인정돼야 권리로서 인정해준다 이렇게 됐거든. 근데 오늘날에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즉 국민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 첫 시간에 통칭이 공부할 때 그런 단어 나왔지. 소송 대상에 대해서 열기주의, 개괄주의 이런 말이 잠깐 나왔었어, 그지? 옛날에는 법에다가 국민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열거해놓고 그 사항만 재판 청구할 수 있게 해놨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식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한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면 그 거부한 조치에 대해서 안 해주는 조치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다 이런 따로 규정이 필요 없어요. 당연하게 재판 청구할 권리가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의사력 존재 내 재판 청구권 존재는 마지막 줄에 가면 어떻게 돼? 셋째 줄. 오늘날에는 더 이상 개인의 권리가 성립, 즉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응? 그래서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세 가지 이렇게 이거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그게 개인의 권리로 인정된다 이렇게 됐는데 세 번째 거는 오늘날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늘날은 이렇게 두 가지만 인정되면
개인의 권리를 갖는 거다. 국가한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 응?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는 법이 보호하는 얘기인데 성립 근거가 되는 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 규정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이 법에 보호되고 있는 이익으로서 권리인지. 그래서 성립 근거가 되는 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이지만 그 외에 자 비춰 주세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선언한 규정,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그다음 우리 배웠죠? 불문의 법인 관습법, 조리,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법 집행조치인 행정행위, 그리고 국민과의 행정법상의 계약 이런 걸 통해서도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립될 수 있어요. 그 밑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등 공법상 개혁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응? 그 밑줄. 그러나 두 번째 끝에 비법규인 행정규칙. 이 말은 무슨 비법규가 무슨 뜻이야? 얼추 알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행정조직 내부의 법일 뿐 국민하고의 사이에는 효력이 없는 법이라는 뜻이야. 비법규. 우리가 법규라는 말은 국민하고 사이에서까지 효력이 있는 법을 법규라고 칭한다 그랬잖아. 그럼 행정규칙이라는 법이 바로 행정조직 내부의 법이야. 조직 구성원들 지키라고 만든 법이란 말이야. 그거는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이 있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갖는 법에 의해서는 국민의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응? 그래서 그것도 밑줄.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1번에서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도 국민의 어떤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면 헌법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주로 선언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 제 10조부터 헌법 제 30 몇 조더라? 36조까지인가 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했어. 그래서 뭐 헌법 10조는 뭐 모든 인간은 뭐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지? 그럼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러면 어때? 뭐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야.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근데 행복 추구할 권리라는 게 어떻게 뭐 딱 이렇게 잡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잖아.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치? 사실 뭐 행복 추구할 권리에 갖다 붙이면 다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응? 그렇게 매우 추상적인 선언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고, 응?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환경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이야. 근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하는지 명확치가 않아. 그냥 그런 기본적인 추상적인 선언이지. 그럼 그런 거는 어떤 환경이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해당하는지 국회가 법률로 정해줘야만 우리가 구체적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소음은 뭐 어느 정도 이하, 응? 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 이하 등등 이런 게 좀 구체적 내용으로 다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이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응? 따라서 그러면 또 제가 있냐면 행정기관이 뭐가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무슨 설치를 했다. 뭐 오염물질을 내뿜는 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했다. 근데 주변 동네에 사는 주민이 자기 뭐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환경권을 침해당했다. 얼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 이거 너무 추상적인 거야. 이거 침해당했다고 바로 소송할 자격 안 줘. 응?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국회가 법률 만들었죠. 뭐 소음 무슨 진동 규제법 이런 거 있어. 그런 국회가 만든 법률은 소음은 어느 정도 이하. 응? 뭐 그다음에 뭐 먼지는 어느 정도. 소음도 뭐 주간에는 얼마, 응? 야간에는 얼마. 또 무슨 뭐 오염물질 뭐는 뭐 수질은 뭐 어느 농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국회가 수질 무슨
보존 환경법 이런 거 만들었고 거기서 수질 환경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비로소 행정기관이 무슨 오염물질 내뿜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고에 오염물질 내뿜어서 자기 환경상 이익 침해당했다 소송이 가능해. 그는 법률이 정한 어떤 기준치, 구체적인 기준치를 초과해서 자기 이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해야지 막연하게 헌법상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 침해당했다만 갖고는 뭐 누구나 그럼 다 주장하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란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소송할 수는 없어요. 응?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선언한 기본권 규정을 보면 이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응? 두 가지 종류로. 하나는 뭐냐면 그 자체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것. 그 자체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 성격 갖는 것. 그 자체로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게 있어. 이거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무슨 신체의 자유 같은 겁니다. 신체의 자유. 우리가 보통 신체의 자유권 그래. 자유권이라는 게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야. 응? 근데 여러분 헌법에 보면 헌법 제 12조에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기본적 권리로. 근데 그 내용 우리가 국회가 신체의 자유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다 어떻게 하면서 이거 써놔야 돼? 다 알잖아. 신체의 자유란 자기의 뭐 손과 발, 눈동자 뭐 이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 아니야. 그걸 법률로 안 써놔도 다 알아. 법률로 다시 안 써놔도 구체적으로 그지?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그 자체로 이미 당연하게 국민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런 거는 그 자를 성격 갖는 건 이거는 뭐야? 이 구체적인 권리야. 권리. 구체적인 권리. 따라서 이거는 이러한 뭔가 행정기관의 조치로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이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해서 바로 소송이 가능해. 응? 이거는 따라서 이거는 이 침해 시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자. 이 구체적인 권리의 성격을 갖는 거는 바로 침해당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응?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자체로 구체적 성격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선언인 거였어요. 추상적인 선언적 성격, 선언에 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추상적인 성격 갖는 거, 갖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환경권이라든지, 헌법에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 환경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회복지 뭐 청구하는 권리, 뭐 국가는 국가는 뭐 신체 장애인의 무슨 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고, 국가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추상적인 선언이 구체적으로 뭔 조치를 해야 된다고까지는 없는 거야. 자, 환경권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이라 그래. 사회적 기본권. 자,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아직 아니다. 응? 그러면 어느 때 구체적 권리가 되냐면 이런 것들은 추상적 성격 갖는 거는 국회가 다시 한번 법률에 의해 그 내용이 구체화돼야 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권리,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있어.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을 때 그런 법이 인정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 그래서 소송이 가능하지. 이 추상적인 성격만 갖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됐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는 못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요거 갖고는 소송 안 돼. 응? 요게 돼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거야. 응?
이렇게 돼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거기 동그라미 2번 읽어봐. 자, 성립 근거의 키워드는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야. 응? 헌법에 선언하는 기본권 규정은 두 종류가 있다. 그 내용이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그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다시 제정돼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응? 또한 경우는 뭐야? 법률로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 놓지 않더라도 그 헌법상의 기본권 선언 규정 그 자체만으로도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구체성을 갖는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응? 그럼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야? 응? 그 위에 거는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한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그 내용이 정해져야만 그 법이 정한 어떤 이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이 가능한 거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만을 주장해서는 소송 제기가 안 되는 거고, 밑에 거는 그 헌법의 규정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리 침해당했다고 소송 제기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거기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어? 특성. 요거는 뭐하고 비교해서? 개인 간의 사법상의 권리, 응? 개인 간의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거기 위에 세 줄 읽어보면 뭐 있어? 개인의 권리는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도 인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오로지 상대방 본인에게만 본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만 인정하는 권리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리라고 타인에게 권리를 넘겨주거나 대신시키거나 이런 거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쪼개서 설명했어요. 동그라미 1번 개인의 권리는 양도, 상속, 압류 등 권리를 이전하는 게 금지, 제한되는 거 많고, 또 자기 권리라고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많다. 동그라미 1번 중요. 양도, 상속, 압류 등 이전, 금지, 제한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래서 얘도 드러났지. 연금 받을 권리라든지, 그지? 또 생명, 신체 피해를 입어서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지죠. 여러분들 세금 안 내고 있으면 월급 압류 당할 수 있나 없나? 네, 여러분들이 공무원인데 국가 일하고 국가로부터 월급 받는 권리 있어요? 일했으면 월급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근데 대출금 못 갚아. 그 은행이 여러분들 공무원 월급 압류할 수 있어 없어? 응? 압류할 수 있어. 압류하면 일단 월급 나오면 반은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어. 응? 그럼 월급 나오면 반은 바로 은행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러니까 셋째 줄에 공무원의 월급 받을 권리를 보수 청구. 공무원의 보수 청구는 압류 금지는 아니고, 압류는 되는데 2분의 1까지만. 응? 금지는 아니고 제한이 따르는 거지.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게 많다. 하지만 넷째 줄에 보면 셋째 줄 끝에 개인의 권리 중 경제적 내지 재산적 성질만 갖는 권리는 또 이전 포기가 허용되는 것도 있어요. 이전 포기 허용되는 권리 대표적으로 뭐야? 응? 뭐 손실보상 청구권. 응?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있는데 여러분 땅이 국가에 의해서 도로 만드는 대로 뺏겨. 공익사업,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 한다고 여러분 땅 뺏길 수 있어요? 그러면 땅값 보상받을 권리 있어, 땅 주인으로서. 근데 뭐야? 이거 뭐 사회정책 여러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로 만든다는데 그 땅 없어도 괜찮아. 땅값 안 받아도 상관없어. 여러분 땅값 받을 권리, 보상받을 권리 포기할 수 있어. 응? 응? 그리고 자기가 땅값 보상받을 권리 딴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고, 너 가져 그러고 넘겨줄 수도 있고. 응?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양도, 상속, 압류 등 이전 금지 제한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또 되는 성질의 것도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색깔 입힌데 법 소개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우리가 생계 곤란자로서 국가로부터 무슨 생계 보조금 받고 뭐 이런 권리 있잖아. 이거는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고, 이거는 또 그 사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건데, 그걸 은행이 이 사람 빚 못 갚는다고 압류 못하게 금지해놨지, 법으로도. 그래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도 공무원 이거
퇴직 후에 생계 유지를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법으로 다 금지시켜놨어. 압류 같은 거 못하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끝에 타인에게 권리를 대신 행사 못 시키는 것도 있다. 성질상. 그치? 네, 뭐 그런 거 정도. 그렇게 2개 정도.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뒤에 이제 판례 같은 거 아까 우리 공부한 거 뭐 있어? 응? 이게 개인은 행정기관의 조치 때문에 자기 피해 입었다. 자기 이익 구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행정소송. 근데 다 구제받는 게 아니지? 법원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건지 아니면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을 침해받은 거냐? 이걸 따져보고 법 규정 살펴본 다음에 따져본 뒤에 당신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하냐니까 소송 제기 자격 있습니다. 인정한 사례들이 있는가 하면 네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 아니야. 반사적으로 누려왔던 이익을 침해당한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넌 소송으로 구제받을 자격 없어 하고 소송을 안 받아준 사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 이거 드립다네. 응? 그래서 판례가 다음 중 판례가 개인적 공권 또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인정한 사례는 뭐냐? 응? 고르시오. 응? 아니면 그냥 문장으로 써서 무슨 행정 조치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은 뭐야? 자기들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소송 제기할 자격, 원고 적격이라. 소송 제기하는 자를 원고라 하는데 소송 제기할 자격을 원고 적격이라 하는데 원고 적격이 인정됐느냐 안 됐느냐, 인정됐다 안 됐다, 원고 적격이 부정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써. 그럼 그게 그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한 거냐 아니냐 이거 묻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아까 그 논리를 바탕에 깔고 이제 이 사건들을 암기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다음 페이지 가니까 판례 2번 어때? 2번 대표적인 게 아까 목욕탕 얘기했지? 응? 그 제목이 공중 목욕장 영업허가 이렇게 되네. 쉽게 보면 목욕탕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하던 자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다가 새로 또 목욕탕 허가를 또 내주니까 기존 업자가 자기 이익 침해하는 조치라고 소송을 냈는데 소송자격이 인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치?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결론이 나온다. 거기 보면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을 침해받는 거에 불과하다. 그런 말 나와. 이해했지? 그런 이치로 좀. 그 다음에 또 재밌는 5번 판례 보자. 5번 판례 보면 한의사 면허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나라 그동안 한의사 일단 이렇게 논리잖아요. 아무나 한약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하면 어떤 문제 있어? 응? 아무런 제한을 안 두고 아무나 한약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하면 그럼 나도 산에다 산에 가서 풀 뜯어가지고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건 무슨 병에 특효 있다고 거짓말하고 막 팔고 그지? 문제 있겠지? 사람 죽는 일도 생길 거고 이런 건 못하게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법으로 아무나 한약 만들어 못 판다. 금지. 응? 모든 사람 다 금지해놓고 길을 열어놨어. 자, 일정한 교육받고 시험 봐서 합격한 그런 사람만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면허한다. 응? 그러니까 한의사 면허 받은 자들에게 한약 팔도록 허용해. 근데 그게 뭐야? 니네만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준다. 이 조치가 아니고 니네는 이제 금지, 법이 정한 금지를 풀어준다. 니네 한약을 만들어 팔아도 돼 이거야. 응? 그런 조치라는 거야. 한의사 면허 내준 게.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그동안 한의사 면허 받은 자들이 쭉 한약 만들어 팔아왔잖아. 근데 그거 법으로 독점해서 한약 팔 권리 인정한 거야? 한의사한테만? 그런 조치 아니라고. 니네는 팔아도 돼 그것뿐이었어. 근데 다른 자들한테는 한약 팔도록 허용을 안 해서 국가가 그지?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안녕, 시민들의 건강 보호 이런 걸 해서 법으로 다른 사람들은 못 팔게 하고 금지해놓고 한의사 면허 받은 자들만 팔도록 허용을 함으로써 그런 공익 목적의 금지로 인해 한의사들만 팔아오는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을 누려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바꿔서 양약사들한테도 한약을 팔도록 허용을 했어. 응? 그랬더니 한의사들이 들고 일어났어. 분명히 양약사들한테도 한약을 만들어 팔도록 허용하면 자기네 이익이 줄잖아. 그 한의사들이 왜 양약사들에도 한약을 만들어 팔도록 허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냐? 소송 낸 거야. 근데 결론은
이거지. 우리 아까 논리 똑같잖아. 그러면 한의사들이 정부의 조치, 양약사들에게 한약을 만들어 팔도록 허용하는 정부의 조치로 인해 그동안 누려왔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거냐? 아니라는 거지. 그치? 반사적 효과로서 누려온 이익을 침해받는 거에 불과하니까 감수해야 되는 거지. 그 송할 자격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럼 이 논리를 연장하면 또 어떻게 돼? 약사 면허 받은 자들이 약 팔지? 근데 정부에서 무슨 조치했어? 편의점에서도 몇 가지 약 팔도록 허용했지? 그럼 똑같아. 양약사들 왜 편의점에 약 팔도록 허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냐? 이거 송할 자격 없어. 응? 같은 논리야.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자, 한의사 면허 이런 거 있고, 자, 그런 예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야. 반면에 자, 109쪽에 가면, 자, 109쪽으로 잠깐 봐. 몇 가지 핵심적인 거죠. 109쪽에 보면 위쪽에 내려오면서 보면 헌법상의 기본권과 개인적 공권이라고 했지. 그래서 보면 1번 사회적 기본권 성질을 갖는 의료보험 수급권.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의료보험 조합에 가입해서 무슨 의료보험 받을 권리 있잖아. 그거는 일종의 헌법상의 기본권 종류 중에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규정만 갖고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른다. 응?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비로소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권리가 되고, 그랬을 때 권리 침해당했다고 비로소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거지, 헌법상의 규정만 갖고는 권리 침해를 아직은 주장할 수는 없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응? 2번도 마찬가지죠. 헌법에 보면 국가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이지,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버스 문턱 낮은 버스를 도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든지 그런 구체적 내용까지는 헌법에 없는 거야. 그럼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돼야지, 그렇지? 또 그 3번 보면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했는데, 그거는 추상적인 선언이고, 헌법이 선언한 근로의 권리 국민에게 보장된다는 추상적 선언만 갖고 내 일자리 유지시켜달라 요구할 권리. 그럼 일자리 유지시켜주지 못하면 뭐야? 뭐라도 달라? 돈 달라? 응? 뭐 생계비라도 달라, 이렇게 청구할 권리가 바로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런 건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다.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5번 가면 뭐야? 환경권 얘기 나오고, 헌법상의 환경권은 추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헌법상의 환경권 침해만을 이유로 자기 이익 침해 당했다고 송할 건 허용은 안 된다. 응? 그런 취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면 110쪽에 뭐 나왔어요? 개인적 공권의 특성, 그치? 아까 뭐 있었어? 개인이 권리를 갖는데서 자기 마음대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 상속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 많다 그랬지? 그 대표적인 얘기가 1번 보면 뭐 있어?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국가로부터 각종 보상금 받고 뭐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그자에게만 인정되는 성질의 권리지, 이걸 타인에게 뭐 권리를 넘겨주고 또 대대로 상속이 허용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권리 아니다. 그치? 또 2번도 행정소송에 있어 소권, 그 소권이라는 게 행정소송 제기할 권리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자기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행정기관하고 합의했어. 행정기관이 예를 들어 인천시장이 나한테 불이익 조치했는데 내가 각서 써줬어. 인천시가 소송하지 않기로 합시다. 응? 행정소송하지 않기로 합시다. 우리가 좀 잘못하긴 했는데 행정소송 안 하기로 포기 각서 좀 써주세요. 내가 이렇게 피해 보상 어떻게 해줄게요. 합의합시다. 내가 행정소송 안 한다고 포기하는 각서를 써줬어. 그래도 뭐야? 이거 다 무효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이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야. 응? 포기한다고 각서를 써도 다 무효래. 응? 그래서 거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뭐 부재소 합의, 행정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다. 무효다. 응? 이런 식이 나오고 1번, 2번. 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면 공의무 나오고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3번 공권 공의무의 승계라는 항목이 나오지.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이어지는 걸 승계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면 승계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 성질상. 네, 그런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뭐 승계되는 거로 돼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법이 승계 안 된다고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제 법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돼. 문제는 다음 페이지야. 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로 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를 보면, 자, 거기 밑줄 일신 전속적 성질 가로치고 대인적 성질, 응? 여기 밑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두째 저 끝에 대물적 성질의 경우, 응? 이렇게 두 가지 나눠. 일신 전속적이란 말의 뜻은 뭐야? 오로지 당사자 본인에게만 전적으로 인정되는 성질의 것, 일신 전속적인 것, 응? 상대방 본인에게만 인정되는 성질의 것, 응? 일신 전속적이라. 그 가르치고 비슷한 게 대인적 성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자. 야, 운전면허 내줬다고 생각해봐. 운전면허 내준 조치. 이거 뭐 보고 내주는 거야? 그 면허를 받는 개인의 자격 능력 보고 내주는 거잖아. 그 본인에게만 운전면허 내준 거지. 그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야, 나는 또 받으면 되니까 이거는 너가 줘. 면허 받은 거 넘기면 그 사람 면허 받은 거로 인정이 돼? 그런 성질상 그건 될 수가 없지. 그런 조치를 상대방 그 사람 본인의 자격 능력 보고 내주는 걸 뭐 하는 조치를 대인적 성질의 조치라 그래. 공무원 임명 어떻게 써? 대인적 성질의 조치겠지. 그 임명받는 사람의 개인의 자격 능력 보고 내주는 거잖아. 그 사람한테만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주는 거야. 그러면 친구랑 열심히 공부하래. 나는 이번에 공무원 됐어. 내 친구로 계속 떨어져. 야, 나는 또 따면 되니까 너 공무원 신분 가져. 이 성질상 될 수가 없잖아. 근데 대물적 성질은 이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뭐가 물건이나 시설, 이게 법이 정한 요건 갖췄나? 이거 보고 해주는 조치를 대물적 성질의 조치라. 예를 들면 술집 영업허가, 이거 술집 영업허가, 그 허가받는 술집 주인의 자격 능력 이거 따져보고 술집 허가 내주나? 아니겠지. 이게 술집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인가? 응? 허용되는 지역인가? 그리고 술집 하려는 그러면 관련 법이 정한 무슨 시설 기준 갖췄나? 응? 또 애들 학교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뭐 이런 거 법이 정한 그런 시설 기준이나 이런 거 보고 허가 여부가 결정 나는 거지. 허가받는 사람의 자격 능력은 안 따진단 말이야. 응? 그런 걸 대물적 성질이라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이 술집 영업과를 받았어. 그런데 A 어떻게 돼? 술집 하다가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라는 사람한테 술집 영업허가 팔아넘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인수한 사람은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 장소에서 시설 갖추고 술집 영업하고 하는 건 누가 하든지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넘기면 그 사람 별도로 허가 받을 필요 없고, 대신에 뭐야? 그 술집 영업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다 넘어가는 거야. 떠안는 거야.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승계된다는 말을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 주인이 뭐 위반해서 처벌받을 책임이 있으면 그 인수한 자에게도 그 책임이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본거. 그래서 일신 성질, 전속적 성질의 조치, 대인적 성질의 조치는 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성질상 본인에게만 권리 의무가 속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그 권리 의무가 이전 승계될 수가 없는 건데, 대물적 성질의 조치는 성격의 행위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성질상 당연히 이전 승계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 틀. 그런 틀을 가지고 밑에 판례를 보면 1번 판례를 보면 누가 산을 막 파헤치고 나무 베고 했나봐. 그치? 그래갖고 그게 적발돼서 허가 안 받고 했나봐. 적발돼서 행정조항이 어떻게 했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데, 원상복구명령을 뭐야? 저 법 위반 행위 해가지고 막 산 무단으로 파헤치고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산 주인 A인데 A가 사망을 했대. 그러면 상속받은 B 자식이 그 산 주인이 된 거야. 상속받은 자에게 원래대로 원상복구 해놔라 의무 부과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대물적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응? 그런 취지입니다. 자, 뭐 그렇게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응?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이론 공부는 여기까지. 그럼 쉬는 시간을 갖고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 없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문제 못 풀었어, 그지? 그거하고 오늘 공부한 거 해서 문제 어떻게 나오나 확인해 보고 마무리 짓는 시간 하겠습니다.